결혼하기 전에 부모와의 그 사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외도에 의한 외상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때 트라우마는 다시 다 과거까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사별 트라우마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사별 트라우마 맞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별 트라우마가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왜?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나에게는 의미관계는 맞는데 내가 성장을 하고 부모님으로 또 독립되고 뭐 가면 의미관계가 뭘로 바뀝니까? 가족관계로 바뀌잖아요. 가족관계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트라우마급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또는 뭐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태, 그래서 무조건 사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거의 내 생명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님인데 돌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결혼 못 합니다. 결혼 못 해요. 그 사별 트라우마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별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냐면 선거 연결되면 결혼이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말기인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면은 말기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아가다 문제 하나 삐그덕. 둘이 문제 안 생기면 좋은데 둘이 문제 딱 생기면 그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별 트라우마도 외상 트라우마를 발생하는데 대체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개 한 명은 부모님이 내 생명과 같다라는 그걸 갖고 있는 상태, 어렸을 때든 성장하는 과정에서든 그런 경우에는 사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이 배우자 대신이에요. 성만 없는 배우자 대신인 그런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사별이 생기게 되면 사별 트라우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편부가정, 편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상대 배우자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 역할. 그 아이가 그런 심리를 갖고 엄마 아빠를 대해요. 성만 없을 뿐이지 그 심리를 갖고 엄마 아빠를 대합니다. 아들은 엄마 아빠, 내가 엄마의 남편처럼 대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뭐 하면 다 도와주고 뭐 하면은 엄마를 위해서 진짜 많이 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나 안 해. 처자식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나한테는. 이게 바로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별 트라우마가. 사별 트라우마는 집착력이 생기거든요. 그 집착이거든요.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동이란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 관련되는, 어느 배우자에 관련되는 누가 키우느냐.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가정이 해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키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아들답게 키워야 되고 딸은 딸답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만약에 내가 엄마야 그럼 아들에게는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요. 딸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 안 생깁니다. 설령 사별이 됐더라도 설령 이혼을 했더라도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 한번 주제로 다뤘으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요. 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죠? 옛날에 우리 프로이드의 성충동 이런 관련되는 거 하고 뭐 칼륨 넘어가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마에 관련되는 거, 뭐에 대한 거, 뭐 아빠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성이 글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왜 그런지, 에너지가 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게. 참 재밌어요. 뭐냐면, 외도한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내 인생, 예를 들어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했어. 아이가 그냥 걔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쓰레기야.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 있는데, 치료는 못하겠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몰입하면서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포기하고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이게 아들이야. 평생 엄마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처자식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처자식보다 엄마가 더 소중합니다. 이거 끊어줘야 돼요. 제 말 뜻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게 이 아들에게 생긴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재미죠? 엄마잖아요. 여기 딸들이 있어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딸들은 엄마 책임지려고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엄마가 키우지 않고, 예를 들어, 아빠가 이제 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양육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자기 인생, 딸도 자기 인생 사는데, 요 둘이 항상 아빠를 요즘 잘 챙깁니다. 집착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빠가 양육하는 게 훨씬, 건강해진 아빠가 양육하는 게 훨씬 양육을 잘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치료 안 된 채 엄마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딸들에게는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아들에게 문제가 잘 생겨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아빠는 어차피 엄마 역할을 못 하거든요. 엄마 역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잘 갑니다. 그리고 아빠를 짠하게. 왜? 엄마가 없잖아요. 그게 늘 안쓰러워져요. 신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애를 다 키워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이게 아빠에게 여자 이렇게 생겼다.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거는 자기들한테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엄마죠. 진짜 잘합니다. 그러나 엄마인 경우는 좀 달라요. 엄마인 경우는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똑같아져요. 그냥 아이들은 자기 인생 살면서 그냥 엄마를 믿고 아빠도 믿고, 그래서 치유가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인생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거든요. 안심을 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혼자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참 신기한 일들입니다. 이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인생에서 포기가 되더라도 아이들을 향해서만 가더라도 꼭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가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없애놓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